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을 분석하고 리뷰하는 드라마데이입니다. 정말 아무도 강재인을 못 알아보고 있네요. 강재인이 머리도 다르고 안경 쓰고 나타나서 그런가.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황기찬도 보면서 모르는 걸까요? 물론 황기찬의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황나라가 강재인하고 똑같은 사람을 봤다면서요. 하지만 강재인은 아직 한국에 있고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것 가지고 이용을 해도 되는 걸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언제까지 연극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이럴 수가. 당신이 강재인이 아니라고? 내 동생이 먼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닮았네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강재인의 예전 모습이 떠올라. 강재인하고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황기찬은 복잡한 마음이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황기찬의 마음이 완전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니까요. 황기찬은 강세리하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강재인에 대한 마음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강세리에게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세리,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강재인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왜 무릎까지 꿇게 만드는 거냐고. 어쨌거나 은호 때문에 강재인이 찾아온 건데. 강세리, 너가 지금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때 분명히 강세리의 악행 때문에 황기찬은 실망을 했었죠. 강세리하고 황기찬이 함께 만든 악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아마 황기찬은 강세리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황기찬도 이제는 강세리한테 마음이 없을 겁니다. 지호가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강세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호가 없어야 한다고. 은호 때문에 다시 강재인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어. 은호를 그래서 내 아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아니면 강재인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 은호가 아니라면 둘은 다시 이어질 수 없을 테니까. 황기찬은 언제든지 다시 강재인에게 갈 수도 있어. 지금 황기찬을 보면 강재인을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해. 황기찬이 절대 다시는 강재인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더 노력해야 해. 강세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황기찬의 옆에 있는다고 해서 강세리가 지금 행복한가요? 지금 황기찬은 강세리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강재인이 이금자로 되돌아온 상황인데 회사에서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했던 강재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디자이너로도 성공하게 될 거고요. 지금 강재인의 고모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안 보고 디자인 그거 하나 능력을 본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강재인이 그 실력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금자의 이름으로 디자인을 내놓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황기찬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네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디자이너가 들어왔는데 이름은 이금자, 모습은 강재인과 너무 비슷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능력도 대단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디자인을 선택한 것은 강재인의 고모니까요. 고모가 아마 이금자를 자신의 옆에 두고 있겠네요. 강재인의 고모는 지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강승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의 대표로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금자를 강승우를 도와주는 인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분석이 되는데요. 강승우는 아마 조만간 눈치채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생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누나인데 강승우가 못 알아보게 될까요? 자신의 누나가 바로 옆에서 일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가족인데 알아보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강승우에게 많은 사실을 말해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승우에게 아마 고모가 엄마였다는 것도 말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거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승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사실 너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았어. 내 말을 너무 믿기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의 누나고 내 말을 믿어야 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까지는 같이 남매로 살아왔잖아. 미안하게 됐어, 승우야.
고모가 사실은 너의 진짜 엄마였어. 나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고모는 너가 모르기를 바라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황기찬에게 복수하려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승우야, 지금부터 누나를 좀 도와주겠어? 그럼 너의 아버지도 알게 내가 찾아볼게. 고모가 엄마였다는 것, 너한테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황기찬에게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복수할 수 있는 거잖아, 승우야. 결국 말하게 될 겁니다. 강승우에게 강재인은 전부 다 알려주고 이제 시작하겠네요. 그리고 은호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아마 강승우는 강재인에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알고 보니 은호는 지금까지 강승우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미란이 말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최자영이 드디어 나왔지만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어쩌면 이럴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재인이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당연히 옆에서 김도윤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김도윤이 없었다면 아마 복수도 힘들었겠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재인 씨. 나는 우리 도희를 위해서 복수를 하는 거고, 재인 씨는 지금부터 재인 씨 인생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은호를 위한 복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강재인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황기찬과 결혼하기 전 당신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세요. 강재인 씨 당신은 전부 다 잃게 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수를 해야 될 거예요. 황기찬과 강세리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앞으로는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게 될 거지만 그래도 강재인 씨도 자신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만들어봐요. 김도윤은 그래도 강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재인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정말 지금의 강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면서 강재인의 옆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아들까지도 더 이상은 없죠. 믿고 있었던 고모도 그리고 도유경도 전부 다 말입니다. 도유경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고모 역시도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동안 회사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아버지가 물러나게 되면 자신이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자신의 아들 강승우가 회사를 이어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입니다. 황기찬이 얼마나 대단한 악역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과연 고모가 회사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전에 강재인이 먼저 회사를 가지게 되겠네요. 원래 강재인이 이어받았어야 하는 회사니까 말입니다. 사실 강재인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은 전부 황기찬이 만들었지만 김도희가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보다도 최자영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자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강재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자영의 상황을 보세요. 최자영은 모든 재산을 황기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최자영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최자영 자신의 집안에서도 이제는 최자영을 도와주지 않는 거네요. 하지만 최자영의 집안에서 제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 상황을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보아하니 최자영의 오빠라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최자영이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고요. 최자영의 오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김도희를 그렇게 만든 게 최자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최자영의 오빠는 그때부터 최자영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최자영이 아니었다고? 그럼 누구야? 누가 도대체 우리 자영이한테 다 넘겼냐고. 그날 밤 촬영된 영상 가지고 오라고 해. 당장 찾아내라고. 최자영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내 앞에 데리고 와야 할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회사는 우리가 가지고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황기찬이 가지고 있는 회사 인수하란 말이야. 황기찬이 가지고 간 최자영의 모든 재산도 다시 받아내야 해. 이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자영이한테 일단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 결국 최자영의 오빠가 알게 된다면 아마 최자영의 오빠는 황기찬에게 복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편 강재인은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강재인을 알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강재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네요. 강재인이 어쩌다가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재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김도윤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황기찬의 동생이랑 이제 강재인이 친구가 되었는데 강재인이 아니라 금자라는 사람으로 친구가 된 거죠. 황기찬 동생이 지금 김도윤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지금 김도윤하고 잘 이어지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나라가 일단 집에서도 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부터 강재인이 어떻게 다닐지 궁금하네요. 보아하니 회사에서 디자인으로 직원을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디자이너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아마 조만간 강재인은 금자라는 인물로 직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디자이너 금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강세리 옆에서 그리고 고모 옆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과연 강재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까요? 황나라는 처음에 의심하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지만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결국 강재인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결국 황기찬은 조만간 회사에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전부 다 최자영의 계획이었던 거죠. 지금은 최자영이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최자영은 결국 대표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변호사는 최자영의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황기찬이 넘어가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황기찬의 모든 재산을 최자영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데이의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해석과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